이미 치매가 되었는데도 치매인 줄 모르고 지낼 가능성이 많고 빨리 악화돼서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치매 예방을 위해서 우리 전통 식단에 부족한 것이 좋은 기름 성분이 부족한데, 이 좋은 기름 성분으로 나물이라든지 이런데 매 끼마다 한 스푼 정도 섞어 드시면 좋습니다. 혈관 건강,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77세 할머니인데 걷게 되고 말씀도 안 하시는데 말씀도 하셔갖고 저한테 노래 불러주신 할머니도 있고요. 2009년도에 65세 이하 초록이 치매에 대한 통계가 있고요. 10년쯤 지난 2018년도에 통계가 있는데 17,000여 건이었던 초록이 치매 환자가 2018년에는 63,000여 건으로 약 4배 정도 증가했어요. 젊은 사람들의 치매가 늘어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초록이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하고 혈관성 치매하고 전두척두 치매가 많아요. 그 중에서 특히 전두척두 치매는 기억력부터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격과 행동부터 주로 바뀌기 때문에 이미 치매가 되었는데도 치매인 줄 모르고 지낼 가능성이 많고, 또 일찍 치매가 시작되면은 진행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여러 가지 성격과 행동 장애도 일으키고 빨리 악화돼서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치매이기 때문에 초록이 치매를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초록이 치매 중에 제일 젊은 나이는 27세 군대 갔다 온 학생이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저한테 치료를 받아오던 학생이었어요. 제대를 한 것 같아요. 저희 병원 앞에서 스승이고 있으면서 못 찾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상해 보여서 기다렸더니 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우시면서 대학병원 두 곳하고 치매 전문 병원에서 70대 노인의 뇌라고 판단을 받았다고, 약을 썼는데도 효과가 없다고 저한테 오셨어요. 그 학생을 뇌세포 재활 치료를 해서 한라산에 종주를 하면서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종주도 하고 대학도 졸업하고 준공공기업에 취직도 했던 그런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 젊은이는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경우이고요. 초록이 치매가 잘 걸리는 이유는 예전보다 편의점 같은 것이 가깝고 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인프라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욕구가 있는 대로 행동하기가 쉽죠. 그래서 예전보다 비만도 만들고 가식도 하게 되고 인스턴트 음식도 잘 많이 드시고 이렇게 되면서 너무 과도 비만이 이제 생겼다는 거고, 그리고 흡연이나 음주가 무질서하게 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거, 핸드폰 같은 걸로 게임을 하거나 이런 문화가 많이 생기면서 밤에 질 좋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패턴과 질이 나빠졌다는 거,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혼자 짊어지고 가는 그런 패턴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원인과 자기의 유전적인 체질이 취약한 체질이 맞물려 가지고 초록이 치매가 느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올리브유가 뇌 건강에 좋은 이유는 첫 번째는 올리브유가 베타 아밀로이드를 없애는데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게 논문에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올레칸탈이라는 성분과 폴리페놀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올리브유가 항산화 작용이 있어가지고 특히 비타민 E, 폴리페놀 이런 성분들이 항산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염증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불포화 지방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혈관 건강,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올리브유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올리브유를 우리가 안 먹던 기름이지만은 계란을 풀었다든지 고기가 있다든지 이런 어떤 기름 성분이 있을 때 나물이라든지 이런데 한 스푼씩 섞어서 매 끼마다 한 스푼 정도 섞어 드시면 좋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 우리 전통 식단에 부족한 것이 동물성 단백질과 좋은 기름 성분이 부족한데, 이 좋은 기름 성분으로 올리브유, MCT 오일,
이런 것들을 곁들여 먹는 것이 좋은데요. 이 올리브유와 비슷한 우리가 전통적으로 쓰던 기름으로는 들기름이 있죠. 생들기름이 좋은데 산패가 되기 쉽기 때문에 껍질을 까고 냉동고에 넣어놓은 그 들깨를 가루낸 것을 드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치매에 좋은 음식을 올리브유 이외에도 콜린이 많은 계란 노른자 같은 경우 레시틴이 많은데, 레시틴은 포스파티딜 콜린이라는 인지질의 일종인데요. 인지질은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고 거기에 붙어 있는 콜린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재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란이 좋은 건강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콜린 성분이 십자화가 채소에도 좀 많이 들어있다고 보이고요. 항산화 작용이 풍부한 다양한 채소, 잎채소, 뿌리채소 이런 것들을 곁들여 드시면 좋은 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견과류에는 오메가3가 많은데 DHA와 EPA는 좀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필수 지방산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견과류보다는 등푸른 생선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포화지방산도 사실은 조금씩은 필요하기 때문에 쇠고기보다는 돼지고기가 조금 낫고요. 돼지고기보다는 오리고기, 닭고기가 좀 더 좋고, 닭고기, 오리고기보다는 등푸른 생선이 좀 더 좋은 기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순서대로 조금씩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말씀드린 이런 음식, 탄수화물을 줄이고 좋은 지방산을, 좋은 기름을 많이 섭취하고 동물성 단백질을 인위적으로 조금 더 섭취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무기질과 항산화제와 비타민이 풍부한 각종 채소를 곁들여 드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치매에 안 좋은 음식은 첫 번째는 우리가 밥을 너무 많이 먹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탄수화물, 밥, 빵, 밀가루 음식, 곡류로 된 음식을 조금은 적게 먹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트랜스 지방, 가공 음식에 많이 들어있는데 트랜스 지방을 거의 안 드시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가공육을 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가공육에는 아질산염, 방부제,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공육은 줄여야 되고요. 과일이라든지 꿀이라든지 설탕이라든지 이런 데 많은 과당을 많이 드시는 것은 굉장히 나쁩니다. 그리고 과도한 음주는 굉장히 나쁩니다. 특히 조금만 많이 드셔도 내 건강에는 음주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뇌세포를 나쁘게 하기도 하고 중간 대사산물인 알데하이드 성분이 굉장히 독하기 때문에 안 드시는 쪽으로 선택하시고, 이외에도 흡연은 니코틴이 도파민 분비를 자극해서 과도한 뇌 흥분이 되는 것이 문제이기도 하고, 또 타르가 혈관을 막히기도 하고 혈관 자체의 굵기를 얇게 만들기 때문에 혈관 자체가 가늘어지기 때문에 담배는 굉장히 나쁩니다. 마사지라고 하셨는데 손을 움직이고 얼굴을 움직이고 말을 하고 하는 데는 굉장히 큰 뇌의 부분이 담당을 하는데, 다시 이야기하면은 손과 얼굴과 목을 자극하면은 굉장히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마사지를 손을 하는데 사랑을 갖고 친근하게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면은 자극의 효과도 있지만은 어떤 심리적, 감정적인 기가 교류가 되기 때문에 환자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손을 많이 쓰게 하시고 노래 부르게 하시고 자꾸 웃게 만드시고 이러면은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치매 치료에서 기억 남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못 걷고 대소변도 못 가리고 잠도 안 자고 욕하고 이러던 할아버지가 11개월 드시고 걷기도 하고 소변도 참고 밥도 혼자 드시고 욕도 안 하고 잠도 잘 주무신 이런 분도 있고요. 77세 할머니인데 약을 드시고 걷게 되고 말씀도 안 하시는데 말씀도 하셔갖고 저한테 노래 불러주신 할머니도 있고요. 그래서 뇌세포 재활 치료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의학적 치료하고는 다른 한약으로 하는 치료인데 10년 전부터 경도인지장애인데
지금 주관적 인지장애로 좋아지신 분도, 주관적 인지장애보다는 진행된 상태로 오셨는데 지금도 잘 치료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은 아주 좋아지게 만들었지만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아 가지고 나빠진 분도 있습니다. 치매 예방 노력이 치매가 되기 전에 미리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은 줄 알지만은 알츠하이머 치매로 가고 있는 단순근망증이 나타나는 1단계, 주관적 인지장애라고 할 수 있는 2단계, 경도 인지장애라고 할 수 있는 3단계를 괜찮은 줄 알고 그냥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경도 인지장애는 무척 치매 예방 노력을 해야 되고 뇌세포지할 치료약도 드시는 것이 좋고요. 주관적 인지장애도 뇌세포지할 치료를 하는 것이 좋고, 근망증이 나타날 때 그게 순수한 근망증인지 아니면 알츠하이머병 1단계에 나타나는 단순 근망증인지 구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망증이 생기면 아직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치매 예방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겠구나 하는 계기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치매 예방법의 실천편이 될 수 있어요.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데, 잘 먹는다는 것은 내 건강에 맞게 잘 먹는 건데, 여기에 이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것이라든지 콜린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것으로 챙겨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세까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매력적으로 활동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치매를 이기기 위해서는 6가지 방법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에요. 내가 치매 안 걸리겠다고 마음 먹는 거, 믿고 치매 안 걸리는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이외에 6가지 방법으로는, 첫째는 내 손상을 방지해야 돼요. 우리는 집을 짓기는 힘들지만 허물기는 쉽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좋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머리를 나쁘게 하기는 아주 일순간에도 나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나쁘게 하는 것부터 첫 번째 먼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1번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물리적인 충격,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낙상을 당하거나 머리를 잡고 맞거나 하는 이런 물리적 충격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화학적인 충격, 화학적인 스트레스, 술, 담배, 공해, 마약 이런 나쁘게 하는 것을 주의해야 되고요. 머리를 나쁘게 하는 3번째 요인은 정신적 스트레스예요. 학대라든지 정신적 스트레스로 내가 망가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항목이고, 두 번째 항목은 이미 내가 병이 들었어요. 대사증후군으로 심혈관 질환이 오고 있어요. 비만이 있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고지혈증이 있다든지 고혈압이 있다든지 이런 걸로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면은 이런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번째는 먹는 것이 중요하죠. 내 몸에 머리에 좋은 것은 먹고 머리에 나쁜 것은 먹지 말아야죠. 나쁜 것은 가다한 당분을 섭취하거나 혈당 지수가 높아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쉬운 단당류 쪽으로 드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되고, 그리고 트랜스 지방이라든지 포화 지방산을 많이 섭취하는 것은 안 좋고요. 불포화 지방산이라든지 MCT 오일 같은 것을 드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것이라든지 콜린 성분이 들어가 있는 레시틴이 풍부한 대두라든지 계란이라든지 항산화제가 많은 색소가 다양한 각종 채소를 드신다든지 이런 것으로 챙겨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4번적으로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한데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스트레칭, 상대와 교감하면서 전략을 짜서 하는 운동. 운동이 뇌를 자극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지적인 활동을 해서 머리를 단련시키는 것, 뇌 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오른손잡이가 왼손을 쓴다든지 또 뭐 독서를 하고 요약해서 글로 쓴다든지 노래를 부른다든지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새로 배우고 불편하고 하기 싫은 거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고
좀 하는 게 좋은데 조금 용을 쓰는 정도로 매일 조금 하기 싫은 것도 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두뇌 운동, 두뇌 자극. 왜 필요하냐면은 현대인이 옛날 사람보다 건강하고 오래 살게 되죠. 잘 먹는 것도 있고 교육을 받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스트레스가 좀 많은 것도 현대인이 오래 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적당하면은 좋은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그게 너무 과도하면은 우리가 보통 싫어하는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하기 싫은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그걸 요약해서 독후감을 쓰거나 안 가던 길을 내비게이션 없이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가보거나 이런 불편한 것을 해볼 때 그게 조금 집중과 긴장을 주는 가벼운 스트레스가 되어서 뇌를 발달하는 뇌 운동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혼자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좋지만 전화를 해서라도 하루 종일 떠드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 머리 자극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는 휴식과 수면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잠이 중요한데 잠자는 동안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청소가 되고 정기적 흥분이 정리가 되는 때이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치매 예방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일을 하면 중간중간에 쉴 때가 있어야 돼요. 쉴 때가 있어야 그 집중할 때 막 과도하게 집중했던 신경망이 이렇게 기본 신경망이 활성화될 때 좀 정리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덜 정리가 된 거는 밤에 수면으로 정리가 되지만 이게 하나도 정리가 되지 않고 내 피로 상태에서 수면에 들게 되면은 정리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간간히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것도 굉장히 내 건강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건망증과 치매에서 나타나는 깜빡그림 또는 기억력 장애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치매가 되었을 때 기억이 안 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도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거고요. 그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쯤 되면은 아주 중요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은 단서를 받으면은 기억이 나는 정도이고요. 그 전 단계인 주관적 인지 저하일 때쯤은 그 단서가 될 만한 거 자기가 보면은 저절로 기억이 떠오를 수 있어요. 이렇게 건망증 정도에 따라서 치매다, 경도인지장애다, 주관적 인지장애다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는 겁니다. 기억력 장애는 왜 일어나느냐? 기억이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마가 기억 등록 작용을 하는데 해마와 전두엽이 기억을 인출하는 작용을 해요. 인출이 되면은 건망증이겠죠. 근데 기억이 등록된 게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인출을 하려고 노력해도 안 나오는 게 치매의 기억력 장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도인지장애나 그 전 단계에서 건망증은 인출, 해상하는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는 건망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매는 기억력부터 떨어지는 알츠하이머 치매도 있고요. 대부분의 치매는 기억력은 비교적 온전한데 다른 증상부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것이 전두척두엽 치매인데 그 중에 전두엽이 망가지면은 성격과 행동이 바뀌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사회적으로 에티켓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고 조리 있는 행동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억력은 보면은 비교적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치매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치매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척두엽이 망가지는 의미 치매라든지 비유창성 실어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말을 조리 있게 못할 수도 있고 말을 내뱉는 걸 잘 못할 수도 있겠죠. 레비소치 치매는 한시라든지 한각이라든지 망상이라든지 좋았다 나빴다 이런 걸로 주로 시작을 하지만 기억력은 생각보다는 좋을 수가 있어요. 기억력부터 떨어지는 치매도 있지만은 성격과 행동부터 떨어지는 치매도 있기 때문에 경도 행동장애 검사를 해보는 것이 때로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과 사람이 많이 달라졌다면 기억력이 떨어졌던, 성격과 행동이 달라졌던, 사고력이 떨어졌던, 일 처리 능력이 달라졌던 치매 검사와 경도 행동장애 검사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치매 예방법은 치매 예방법의 실천편이 될 수 있어요.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데, 잘 먹는다는 것은 내 건강에 맞게 잘 먹는 건데, 이미 음식이 차려진 음식을 먹을 때는 밥을 좀 적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채소와 나물을 많이 드시려고 하고, 생선을 많이 드시려고 노력하고, 좋은 기름을 드시려고, 있는 밥상 중에서 치매 예방에 맞는 음식에 맞게 이렇게 골라서 먹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운동을 많이 하고 신체 활동을 많이 하라 그랬는데, 이걸 실천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버리고 가까운 데는 걸어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계단을 올라갈 때는 에스컬레이터 타지 말고 걸어 올라가고, 이런 것을 실천하는 것이 생활 속의 치매 예방법이 되고요. 세 번째는 생활 습관을 규칙적으로 유지해야 돼요. 루틴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내 운동을 많이 하는 방법 중에 가족과 식사할 때 대화를 많이 나누는 거, 친구에게 전해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 생활 속에서 머리를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이죠. 나이가 들면은 좀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때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면은 손도 쓰게 되고 머리도 쓰게 되고, 메모는 요약해야 되기 때문에 또 깊이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런 메모하는 습관도 뇌를 좋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일기를 쓰고 독후감을 쓰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고요. 그 다음 방법으로는 항상 새로운 걸 하는 게 좋은데, 불편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필요한데, 스트레스는 모든 것을 과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너무 욕심을 내서 한 가지를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부담이 온다 할 정도까지만 하고 멈추는 게 좋겠죠.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휴식과 수면과 명상이 좋습니다. 그래서 졸리고 머리가 안 좋을 때는 5분이든 10분이든 잠깐 눈을 붙이는 거, 잠이 올 정도가 아니면 명상을 해보는 거, 가볍게 복식 호흡을 해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8번째는 평소에 자기 건강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것보다는 관심이 좀 많은 것이 좋습니다. 건강염려증이 되면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안 좋지만은 조금 관심을 가져서 혈압도 가끔 재보고, 혈당도 재어보고, 때로는 1년에 한 번 정도씩 검사도 해보고, 이렇게 자기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 몸과 대화를 하고 아끼고 검사하는 것이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건강 백세를 가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8가지 방법을 실천하시면은 100세까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매력적으로 활동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가백할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백할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치매 증상이 가볍게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꿈에 나타나는 대로 움직이게 돼요. 잠자리가 험하다. 10년에서 15년 정도 전부터 생기고요. 이외에도 아주 특별한 치매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음식을 치매에 도움되는 운동은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스트레칭 이런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안녕하세요.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 김시호입니다. 치매와 같은 난치병을 한약으로 주로 치료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면서 한의사이기도 합니다. 치매의 평균 연명은 한 10년에서 12년 정도 됩니다. 2018년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18에 의하면은 1인당 연간 치매 치료 비용이 2,074만 원이고 국가 비용이
14조 6천억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증가됐을 거고요. 14조인 것을 전 국민으로 나누면은 국민 한 명당 약 30만 원씩 1년에 치매 비용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담 간병인을 쓸 경우에 금액이 몇백만 원이 되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장모님이 2009년도에 치매가 되셔서 2013년도부터 저희가 모셨습니다. 간병인 도움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도 상당히 경제적인 부담이 되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생활 습관을 바꿔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을 잘 설명하는 게 란셋이라는 의학 잡지에 란셋 치매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45% 정도는 치매가 걸리지 않을 수 있다고도 하죠. 처음은 일단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분을 많이 먹거나 혈당이 빨리 올라가는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많이 먹거나 또는 트랜스 지방 같은 염증 유발을 하는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나쁘고요. 두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세 번째는 지적 자극이 부족한 경우이고요. 네 번째는 사회적 고립, 혼자 이렇게 사회와 단절되게 되면은 머리를 들쓰게 되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나쁜 치매 가속 요인이 되고요. 그 이에 이제 수면 부족, 가음, 흡연,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치매 진행의 가속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가 오기 전에 그 머리가 나빠진 정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다양하겠죠.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인지 능력을 벗어난 더 여분의 능력을 예비능이라 그래요. 그 예비능이 많으면은 아주 어려운 일도 할 수 있는데 예비능이 떨어지면은 아주 기본적인 생활밖에 못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정신없이 호랑이에게 물려갔는데 눈을 떠보니까 뭐 영역 싸움을 갔는지 뭐 먹이를 구하러 갔는지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신을 차리고 내가 왜 여기 있지? 때는 지금 어느 때인가? 이런 거를 다 따져보고 도망가려면은 계획도 짜고 그거를 이제 실행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런 모든 과정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능력이죠. 이런 과정 중에 기억력이 떨어지면은 내가 왜 여기 호랑이한테 물려왔는지 기억력이 없으면은 비정상적이죠. 치매가 나타나기 전에 나타나는 증상인데 그게 이제 쉽게 깜빡거린다 그러나 금방이나 최근에 있었던 일을 기억을 잘 못하게 되죠. 그 기억력을 바탕으로 지금 시간대가 어느 때인지 여기가 어딘지 현실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자기가 집중해서 생각하고 따져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 이걸 작업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러고 그거를 실행하는 능력, 도망가는 능력이 부족해지면은 행동이 굼뜨게 되겠죠. 이런 게 치매 전조 증상인데요. 이렇게 인지력이 정상이면은 예비능이 충분하면은 우리가 말한 대로 정신을 잘 차리면은 충분히 도망칠 능력이 되는 것이고요. 주관적 인지장애 정도로 인지력이 떨어졌고 예비능이 떨어진다면은 요 정도한테 물려가면은 도망을 칠 수가 있습니다. 경도 인지장애 정도가 되면은 토끼한테 홀려가면은 도망을 칠 정도는 됩니다. 그러나 치매가 되면은 토끼한테 홀려가도 도망을 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지게 됩니다. 치매 전조 증상은 원래 치매 증상이 가볍게 나타나는 거예요. 최근에 기억력이 떨어져 있고 시간 개념이나 장소에 대한 진압력이 떨어져 있고 인식하거나 집중하거나 추론이라 해서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거나 판단하거나 결정하거나 작업 능력이 떨어져 있고 그거를 말로 표현하거나 행동으로 하는 실력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치매 전조 증상 이외에도 아주 특별한 치매에 특별한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두척두 치매인 경우는 성격과 행동부터 변하게 되고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사회적인 에티켓이라든지 이런 게 무너지고 성적 욕구를 표현한다든지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부터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억력은 멀쩡해 보일 수 있습니다. 레비소체 치매가 오기 10년에서 15년 전부터 후각장애가 오고 렘 수면이라 해서 우리가 잘 때 눈을 이렇게 막 빨리 움직이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사지가 마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마비가 좀 풀려가지고 실제로 꿈에 나타나는 대로 움직이게 돼요. 잠자리가 험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10년에서 15년 정도 전부터 생기고요. 레비소체 치매가 거의 임박했을 경우에는 기면병, 낮에 아주 그냥 잠으로 골아떨어지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파킨슨 치매 같은 경우에는 행동이 굼떨어질 수 있어요. 보폭도 짧아지고 또 때로는 음식을 잘 삼키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오래 음식을 씹을 수도 있습니다. 치매다 치매가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머리가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나면은 먼저 진단을 받아보는 게 중요하지만 진단에서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머리가 괜찮다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 이럴 때는 치매 예방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한의학적 관점으로 들어가면은 뇌세포 재활 치료도 병행해 주는 게 훨씬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치매에 도움되는 운동은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스트레칭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유산소 운동으로는 이제 걷는 거, 또 가볍게 뛰는 거 이런 게 있고요. 자전거 타기라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유산소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역기를 들거나 뭐 스쿼트를 하거나 이런 근력 운동도 가미를 해야 특히 치매나 이런 것은 나이 드신 분들한테 오는 거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미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근력 운동 이외에도 스트레칭이라든지 요가라든지 이런 걸로 몸의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고 또 때로는 평형 운동을 하는 것이 좋고요. 효과적인 운동으로는 이런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춤을 추거나 그것도 특히 상대방하고 같이 추는 댄스가 좋을 수 있고요. 여러 명이 같이 하는 전략을 짜서 하는 운동이라든지 탁구처럼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런 것들이 내 발달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일주일에 5번 이상 하라, 뭐 하루 걸러서 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만은 자기 몸에 맞는 정도를 매일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취미 활동도 육체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이 좋고요. 재미가 있어야 되고요. 머리를 자극하는 것이 되면 더 좋습니다. 손과 목소리를 같이 할 수 있는 피아노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은 손 운동도 되고 얼굴 표정 운동도 되고 목소리도 내고 이런 운동이 굉장히 좋고요. 사교 댄스라든지 이런 것으로 운동도 되고 그 운동의 율동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지적 자극도 되고 또 상대편을 배려해야 되는 이런 정신적인 배려심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사교 댄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바둑이라든지 장기라든지 때로는 고스톱도 도움이 되는데 실력이 증가되고 배움이 되는 그런 취미 활동이 되면은 도움이 되고요. 이 수를 놓거나 손으로 이렇게 공예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것도 큰 도움이 되고요. 글을 읽고 요약해서 글로 쓰는 것 이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외국어를 배우거나 또 웅변같이 자기 의사를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이런 것을 배우는 것도 좋은 취미이면서 머리를 자극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치매 전조 증상을 숙지하시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곧 치매는 아니지만 주관적 인지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부터 미리 치매 예방 노력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예방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과 더 관심이 많으면은 뇌세포 재활 치료를 드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